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떻게 보면 장중보다 장 이후가 중요해졌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엔비디아만 바라봤었던 하루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에 또 실적도 나왔습니다. 우선 장중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큰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장마감 이후 발표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 없었고 나스닥 지수는 0.11%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정규장에서 엔비디아는 0.76%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350억 8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33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조정 후 주당 순이익도 0.81달러로 시장 예상치 0.75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어 이번 분기 매출이 약 3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널들의 예상치 370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이처럼 빼어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0.5% 하락 중입니다. 이는 매출이 94% 증가했는데 전 분기에 122% 증가해서 줄어든 때문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분기 성장률이 262%, 265%를 각각 기록했었는데요. 매출 성장률이 200%대에서 100%대로 내려왔고 지난 분기에는 94%까지 내려온 겁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죠. 미국의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 증가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타깃은 연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어제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는 기대를 웃돈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쇼핑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의 소비 호조가 지속될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엔비디아는 잘했지만 더 잘하지 못해서 지금 시간외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캘린더를 보니까 벌써 12월에 다가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참 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죠. 네, 오늘 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강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시장 상황이 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연준이 지난 9월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개시할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그는 FOMC의 스몰컷 결정에는 찬성했었습니다.
반면 리사쿠 미국 연준 이사는 중립적인 수준을 향해 정책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리사쿠 기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금리를 더 중립적인 스탠스로 옮기는 게 적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준이 지난 9월 B컷에 이어 이달 스몰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정책 제약을 제거하는 쪽으로의 강력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 기사는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거나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다음 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52.3% 반영 중입니다. 일주일 전 82.5%에서 하락했는데요.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일주일 전 17.5%에서 오늘 47.7%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미사일 발사로 안전자산 수요가 물리면서 하락했던 국채금리는 상승세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3bp 오른 4.41%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 많이 발표되는데요. 먼저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됩니다. 또 10월 기존 주택 판매, 10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11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1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내일도 연준 인사들 발언 이어지는데요. 베스해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등이 연설합니다. 실적으로는 인투이트, 로스 스토어스, 디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장은 다시 한번 실적에서 금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